신용대출이 안 된다고 불편하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내가 감당하지 못한 큰 대출들 갚지도 못하고 또 내가 대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회생의 단점들은 이런 경우? 물음표라는 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새 많이 경기가 힘들고 여러분들 과다한 채무 때문에 뭐 인터넷 SNS에서 많은 것들이 소개되고 있죠. 뭐 개인회생의 뭐 단점들 치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단점들일까 내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게 개인회생의 단점들일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진짜 단점일까? 아니, 그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단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4가지 경우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진짜 단점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번 저랑 대화를 한번 해보게요. 첫 번째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로 살아야 돼요. 그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중위소득을 갖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 기준을 잡거든요. 거기에 60%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60%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힘든 채무자를 돕긴 도우나 힘든 채무자도 그만큼 고생을 하고 채권자들한테 최대한 변제하게 노력을 해서 최저생계비를 정해놨어요. 지금 2025년 기준 1인이 144만 원이고요. 2인이 약 236만 원, 3인이 약 302만 원이거든요. 이 돈으로 살아야 돼요. 이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최저생계비가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고민한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다니까요. 정말로. 근데 힘들죠, 실은. 여러분들 1인 144만 원. 그 경제적 가치는 상대적인 거라 그냥 제 생각입니다.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사실걸요? 근데 도시에서 많은 걸 누리려다 보면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은 일단은 1인이라고 보면 한 달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144만 원은 확고히 보장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원칙적인 걸 말하는 거 144만 원. 그거 갖고 힘들죠?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 제가 뭐 얼마 전에 뭐 처리했던 사건이지만 1인이셨거든요.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이어가지고 한 달 변제금이 156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144만 원으로 생활하고 156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채무가 과다해질 때 이분은 한 달 원리금이 얼마 나갔냐면은 180 몇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300에서 그냥 180만 원으로 생각할게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180만 원 한 달 나갔단 말이에요, 원리금이. 그럼 300에서 180만 원을 빼면 이분은 실제 120만 원 갖고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120만 원 가지고 사셨고 한 달에 180만 원씩 돈을 납입해도 거진 이자로 다 빠져나가지 원금은 조금씩밖에 변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144만 원은 확실히 보장이 되고 내 생활비가 되고 나머지 150만 원 변제금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거지만 이 돈을 내므로써 나는 채무 전체를 탕감받기 위한 그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최저생계비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개인회생 하기 전에는 실제 그 최저생계비보다 여러분들은 실제 사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막기 하고 다시 현금 서비스 받았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신용카드를 사용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용카드 사용 못합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면. 근데 현금카드는 사용 가능해요. 근데 이 신용자들은 신용카드 사용 못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신용카드가 있으면 일단 첫 번째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여러분들. 무조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냥 신용카드 들고 다니면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술꾼 내가 낼게 딱딱딱 긁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 하룻밤에 막 긁어지져서 뭐 생각지도 못한 지출되는 금액들이, 이런 거를 현금카드가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쓰려고 하는 이런 생활 습관으로 바뀌겠죠. 이게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그 전달부터 힘든 게 아니라 이미 몇 개월 전부터 힘든 분들이에요. 원리금이 납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당장은 신용카드가 살아있어 쓸지 모르겠지만 이미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신 분들은 불과 몇 개월 지나면 연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용카드 사용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을 안 하셔도 연체돼서 신용카드 사용 못하는 게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수치는 안 만들어 못 예외적인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돌려막기 시작하신 분들은 어차피 신용카드, 여러분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어차피 연체돼서 신용카드 사용 못해요. 근데 개인회생에서 신용카드 사용 못해서 불편하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어차피 신용카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게 생각하자 이거죠. 저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안 되면 불편한 점 많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게 생각하자 이런 거고, 세 번째는 개인회생 하게 되면 신용대출이 안 되죠. 신용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인생사 아무리 개인회생 중이지만 뭐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뭐 어떤 사고가 당하거나 뭐 부모님께서 뭐 큰 뭐 병원비하더라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 예외적인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예외적인 거 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용대출이 안 된다고 불편하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내가 감당하지 못한 큰 대출들 갚지도 못하고 또 내가 대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인회생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급한 상황에 대해서 신용대출은 좀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예전에 엄청난 대출을 받아놨는데 새로운 개인회생 중에 신용대출을 생각한다? 이게 불편할 거다? 이게 안 맞잖아요, 여러분. 아이 갚지도 않고 내가 대출을 못 받은 것 때문에 불편해? 달리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개인회생을 하면서 기존 대출, 기존의 채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 변제도 안 되는데 개인회생을 통해서 많이 탕감을 받으면서 이걸 해결하는 와중에 신용대출이 내가 새롭게 안 되니까 불편해?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번째 이제 보증서 발급이 안 돼요. 보증서. 뭐 서울보증재단에서 뭐 발행하는 보증서라든지 어떤 입사나 뭐 승진이나 뭐 취업 이직할 때 뭐 신원 뭐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저도 다르게 생각해봐도 좋은 점은 아니고 이거는 진짜 단점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좋게 생각하자고요. 내가 과다한 내가 한번 경제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이 힘든 채무를 정리하고 내 신용 회복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보증서 발급 정도의 불편함은 그래 내가 3년 정도만 감수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걸 알 수는 없죠. 근데 되게 돌려막기 시작하시면 결국에 몇 개월 내에 다 연체되십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하면 이런 것들이 단점들이야? 아니요. 방금 전에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신용 회복을 해서 다시 제2의 경제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의 단점들이 나와 있는 SNS의 내용들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절대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용회복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중요한 거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뭐 단점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힘드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개인회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